이거 하면은 이거. 자, 그러면은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초에 학교 업무 정상화 모니터단 회의를 진작 시작했었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7월이 되어서야 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순서로는 저희 교육혁신과 김광수 과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인사말 같은 거 안 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시작하자고 했는데 꼭 이렇게 인사말을 시킵니다. 반갑습니다. 온윤주 교감쌤 돋보기 끼고 있던 모습 보는 것도 반갑고 여기 지금 해원초 이점식 선생님 제 화면에 지금 보이는 분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줌이나 또는 유튜브 회의로 하는 게 유튜브 실시간 회의도 이제 곧 할 건데 이런 게 일상이 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가운 선생님들 모시고 회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 회의를 통해서 뵐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학교 업무 정상화하고 행정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현장에서 이제 우리 교감 선생님들, 부장 선생님들 도움 받아가지고 교육청에서 우리 전체 교직원들의 업무를 좀 더 경감하고 행정 업무를 줄여서 수업에 좀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 공문 나갈 때 결제하면서 가끔씩 옆에 보이는 거 모르겠는데 여기도 지금 친절한 공문 점검상 10개 항목 이거 봐가면서 공문을 결제하고 또 수정해서 결제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만든 이런 공문들이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물론 이해되고 또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할 때 우리 모니터단 교감 선생님들, 부장 선생님들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어색하게 시작하는 본격 영상 회의지만 또 이 안에서 좋은 의견들 나누어서 전체 선생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소거 해놓고 제 소리 안 나가게 해놓고 선생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오늘 회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첫 번째 모니터단 소개한 후에 학교 업무 정상화 모니터단 운영 계획 안내하고요. 그다음 모니터링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점식 부장님께서 시연을 해주시고 현장 참여 공문 모니터링 그리고 구글 스프레드시트 의견 수렴 질의 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모니터단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각자 소개하시면 좋은데 지금 순서가 여의치 않으니까 제가 성함을 부르면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께서는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옥천초 교사 배효일 선생님이십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화단중학교 교감 선생님이신 온윤주 교감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일외고 김민정 선생님이십니다. 네, 그 다음 남부 소속이신 분들 제가 소개드리겠습니다. 범일초등학교 남태훈 교사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대연중학교 백성혜 선생님이십니다. 지금 네, 그 다음 부산중앙고등학교 강은비 선생님이십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차 안에서 회의 참석하고 계시네요. 정말 보기 좋습니다. 네, 그 다음 동고등학교 공형기 교감 선생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지초등학교 행정실의 정지현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북부 소속인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감 선생님께서는 손희딱 신명초 교감 선생님께서는 화면을 잘 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다음 모라중학교 유종훈 선생님께서는 오늘 체험학습이 있으셔서 저희가 오늘 이 녹화해서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금곡고등학교 강여순 교감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모동중학교 안명희 교감 선생님께서도 영상을 잘 보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다음 명지중학교 이태호 주무관님이십니다. 지금 화면에는 예, 보이네요. 너무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동네에 계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사초등학교 곽재호 선생님은 30분 후에 지금 학폭 회의가 있어셔가지고 30분 후에 들어오신다고 하십니다. 금사중학교 김태영 교감 선생님이십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금정여고 김희경 부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동래고등학교 송광승 주무관님이십니다. 지금 화면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해운대에 마지막으로 해운대 소속 해운초등학교 이점식 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부흥중학교 신부경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양훈고등학교 장강석 교감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학교 업무 정상화 모니터단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핵심적인 내용만 오늘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장은 저희가 보내드린 공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단 활동을 하시고 취합 정리는 제가 직접 하고 평가 완료도 모니터단께서 해주신 여러 가지 모니터링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교육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단 올해는 교사 11명, 교감 선생님 6명, 그 다음에 주무관 3분 해서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신규로 들어오신 분이 9분이어서 거의 50%에 가까운 분들이 새로 들어오셨거든요. 기존에 계신 분들이 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니터단 운영은 원래부터는 저희가 3월부터 해야 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3월부터 6월까지는 몇 분, 한 5분 정도 저희가 소규모로 모니터링을 했었고요. 그때 도움 주셨던 모니터단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7월 달부터 7월 1일자 공문에 대해서부터 12월 말일까지 이렇게 할 건데요. 일정을 나누는 이유는 2달에 한 번씩 그 결과 보고서를 제가 취합해서 공유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이게 된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모니터단이 해야 되는 역할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문 모니터링을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학교 업무 정상화 관련해서 의견을 수렴해 주시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저희 올해 부산학교 지원 서비스가 작년 11월에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업무 경감마당 여기 사용해 보시고 학교 현장에서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되는데요. 좀 자세히 살펴보면 공문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은 지금 다음 페이지 회의 자료에 보시면은 나와 있을 텐데요. 거기에서 본청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고등학교에 계신 선생님과 교감선생님들께서 모니터링 하시는 과들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지원청별로 본청 해당 과를 어떤 과를 모니터링 해야 되는지 그건 작년에 공문 통계를 보고 거의 비슷하게 안배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과를 공문을 모니터링 해주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 계신 분들께서는 교육지원청 공문을 모니터링 해주시는 거고요. 행정실에 계시는 분들은 본청에 있는 행정국 그리고 교육지원청에 있는 행정국의 공문을 모니터링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업무 정상화 의견 수렴은 총 저희가 이렇게 6개인데요. 공문서가 현장에 얼마나 적합한지 또 체감도는 어떤지 선생님들이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되고, 공문서는 이런 부분은 좀 꼭 개선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야 학교에서 공문을 파악하는데 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교육청 정책 및 공문을 보다 보면 꼭 공문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정책이나 업무 방식 등을 다 알 수 있을 텐데, 학교 현장에서 뭐가 부담이 되는지, 또 그기와 관련된 건의 사항들을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수 사례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문서 량을 줄이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것을 제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이거는 정말 폐지되어야 된다. 학교 현장과 너무 맞지 않다. 또는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통해 가지고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학교 업무 부산학교 지원 서비스 업무 경감 마당에 총 7개의 메뉴가 있는데, 이거는 사용해 보시고 옆에 주변 선생님들이 불편하다라거나 뭐 좋다라거나 이런 의견이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면 좋은 또 기능은 더 많이 확산을 하고요. 저희가 적용을 시키고, 또 불편한 기능에 대해서는 어,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 업무를 모니터링을 하게 되시고, 하는 입력하는 곳은 부산학교 지원 서비스와 구글 스프레드시트입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로는 저희가 미리 받아놓은 이메일 계정을 통해서 초대장을 다 보내놨거든요. 그래서 초대장을 통해서 들어가시면 구글 스프레드시트, 즉 엑셀이랑 똑같은 형식입니다. 그냥 엑셀에 입력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넘겨서 그 다음 페이지 공문 모니터링 한 번만 좀 살펴보면요. 제가 그 지원청별로 이렇게 지원청별로 본청, 교육지원청별로 과를 안배해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한 분씩 지금 배정되어 있는데, 북부랑 남부만 지금 초등학교 2분, 중학교 2분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 대해서 잘 모니터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견 수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단에게는 금토 수당이 한 달에 저희가 7만 원씩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학년 말에 교육감 표창은 2명, 기존에 일단 제일 많이 오랫동안 고생해 주신 분, 또 활동을 또 활발하게 해주신 분들에게 저희가 2명에게 교육감 표창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해운초 이점식 부장님께서 공문 모니터링을 좀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유 중지해야 저분이 할 수 있어. 네, 공유 중지. 네, 부장님 화면 공유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음소거 해제해 주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연초 교사 이점식입니다. 지난주에 보니까는 학교로 친절한 공무 생산을 위한 점검사항 10가지 항목이 왔고, 우리 공문 첨부 파일에도 보면 제일 끝쪽 부분에 우리 모니터 요원들께서 하실 금방 역할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첫 번째가 공문 모니터링입니다. 공문서 10가지 항목을 잘 지켜서 표준화되고 쉽게 학교 현장에서 공문이 좀 이렇게 전달되도록 생산하는 그 기관에서 10가지 항목을 조심스럽게 체크한 다음에 내려보내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모니터 요원들께서는 요 10가지가 잘 지켜졌는지 그 공문을 점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문서를 아까 보니까 각 지역교육청별로 저기 할당이 되어 있거든요. 각 기관별 열람할 그 생산할 기관에 어느 기관인지를 그 회의 자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공문들 중에서 본인한테 해당되는 것들을 쉽게 검색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포털에 K-에듀파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서관리
그다음에 끝부분에 문서 함에 문서 등록이 있습니다. 자, 새 창이 뜨면 여기서는 공유가 새롭게 돼서 제가 새로 공유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괜찮아요. 가루 이거 땡겨 오세요. 그래. 네, 여기 보면 이게 문서 등록 대장은 저기 제가 지금 회원초등학교에 있기 때문에 회원초등학교에 지금 날짜별로 전 공문서, 생산한 문서에서부터 기한한 문서, 그다음에 접수한 문서까지 모두 다 날짜별로 소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할당된 만약에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검색을 해야 되겠다. 또는 나한테 배당된 해운대 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의 특정 날짜와 그 기간의 날짜를 검색하겠다. 이런 그래야지만 그 문서를 보고 쉽게 그 공문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절차를 안내해 드리면 이게 목록 속에서 섞여 있습니다. 이게 이 항목 중에서 조회 오른쪽 맨 오른쪽에 조회 밑에 펼치기가 있습니다. 이 펼치기를 누르면 지금처럼 특정 소트, 특정 조건부 소트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키워드나 원하는 그 항목을 입력해서 저기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시로 해운대 교육지원청에서 맞네. 화면 보내.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저희 학교로 내려보낸 그 공문을 모니터링 하겠다 하시면 여기에 발신기관명에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기관을 입력합니다. 이때 글자 한자라도 틀리면 이게 이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자만 틀리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해운대 교육지원청 유초등 지원 이렇게 글자 한자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등록 날짜에서 2020년 5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조건부로 조회를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 지금 총 해운대 교육지원청 유초등 교육과에서 요 날짜 5월 1일부터 올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18건의 공문을 저희 학교로 이제 내보내는 거죠. 소속된 학교에서 검색을 하면 그 소속된 학교로 내려보낸 공문들이 전체 목록에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목록을 다 본 상태에서 이제 한 개씩 열어가지고 10개 항목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한 가지 예로 맨 위에 있는 특수학급 여름방학 계절학교 운영계획서를 열어보면 옆에다가 그 점검사항 10개 항목을 펼쳐 두시고 공문을 이렇게 좀 세세하게 모니터링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네. 여기 공문을 보니까 여기에 얼핏 딱 보니까 이 공문에서 10개 항목 중에서 한 가지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딱 보니까 마번에 보니까는 여기에 보고 공문이라고 되어 있죠. 보고를 분명히 하라고 공문에 있는데 제 10개 항목 점검사항에 보면 2항에 보면 자료 제출 요구 시 공문 제목에 가로 앞에다가 제출 의무 제출, 희망 제출, 긴급 뭐뭐 제출 이렇게 표시하도록 공문이 되어 있는데 이 공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10개 항목에 찍혀지지 않은 공문이라서 나중에 이것을 옛날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엑셀 파일에다 정리해서 저희들이 이제 팀장님이 취합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개선되어서 바로 부산 학교 지원 서비스 센터에 이 항목을 바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로 취합하지 않고 바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미리 해운대 교육지원청 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해운대 교육지원청 모니터단들이 해야 될 항목이 아까 장 학사님께서 옆에 보여주신 그 회의록 3쪽에 보면 본청의 예산기획과 감사과 학교생활교육과 그다음에 우리 지역교육청의 유초등교육과 해서 총 9개의 기관을 검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기한테 배당된 항목을 아까처럼 기간에 넣고 특정한 원하는 날짜에 넣으시고 그 목록에 뜬 그 공문들을 이처럼 10개 항목에 해당되는지를 점검하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제 미리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요 저기 9개 기관에 그 날짜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몇 건 정도 될까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186건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좀 그 각 지역 교육청 단위별 모니터 위원들이 좀 이렇게 업무를 분장하면 한 번에 한 100개 정도 좀 그 근처에 가지 않을까, 뭐 한 80개에서 한 100건 정도의 공문을 모니터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뭐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꼼꼼하게 이 문서를 그 공문서를 각각 읽어 보시고 10개 항목의 대단지를 점검하시고 이게 그 새로 바뀐 부산학교 지원 서비스 센터 현장 참여 공문 모니터링 메뉴에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친절한 안내 감사드립니다. 화면 공유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올해는 저희가 기간을 나눌 때 모니터단 선생님들이 이제 반으로 작년에 40분이셨는데 올해 20분으로 줄이면서 그 직속기관과 도서관의 공문 모니터링은 제외하였고요. 그래서 좀 작년보다 나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 현장 참여 공문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단들께서 너무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모니터단께서 미처 모니터링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있는 분들이 직접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니터단에 계시는 학교에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현장 참여 공문 모니터링 을 시행해서 학교 교직원 누구나 교육청 공문에 대해서 점검사항 10항목이 준수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직접 할 수 있고 또 부산학교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등록을 하면 공문 생산자가 직접 답변을 함으로써 공문서 질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업무를 개선하였습니다. 운영기간은 학교 현장 참여 모니터링은 7월 20일부터입니다. 지금 모니터단 선생님들께서는 내일부터 바로 해주시면 모니터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검색 기간을 설정해서 바로 해주시면 되고요. 학교 현장에서는 7월 20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제가 공문도 7월 20일 근처 되면 학교 현장에 공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흐름도를 보시면 교직원 누구나 공문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 부산학교 지원 서비스에 입력해 주시면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해서 공문 생산자에게 답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문 생산자는 직접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10일 이내에 해주신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문서 생산을 위한 점검사항 10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10항목에 대해서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공문 모니터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서 제가 화면을 캡처해서 만들어 보았는데요. 부산 학교 지원 서비스는 로그인, 즉 나이스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회원 가입이 필요 없고요. 그래서 현장 참여 공문 모니터링 첫 번째 탭에 빼놓았습니다. 원래는 업무 경감 마당 안에 들어있는 건데 자주 이용하는 것은 현장 참여 공문 모니터링을 첫 화면에 크게 빼놓았기 때문에 클릭하셔서 들어가면 등록 버튼이 있습니다. 등록을 누르시고 등록하기 누르면 지금 나이스로 인증서를 가져오기 때문에 기초 자료는 이제 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학교명과 성함, 뭐 직급 이런 건 다 들어 있고요. 특히 모니터단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학교 업무 정상화 모니터단 체크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수당 지급과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고서 만들 때 자료로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꼭 체크를 눌러주시고요. 공문 제목, 생산기간 시행하는 것도 점검사항 미준수 항목을 탁 누르면 1항목, 2항목, 3항목 다 나와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어떤 항목에 대해서 개선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면 의견도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등록해 주시면 완료되는 겁니다. 그러면 답변 처리가 이제 담당자가 공문 생산자가 답변을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나면 이 공문에 대해서 완료라는 답변 처리가 뜨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공문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답변 내용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일들, 이런 변화되는 내용들 다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또 아니면은 올해는 이렇게 고문 모니터단의 내용을 이렇게 좀 개선하자, 아니면은 건의사항이라든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또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채팅도 한번 하셨던데. 했던데. 네.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저희 교육혁신과 허경숙 장학관님께서 마무리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해제. 장학관님, 음소거 해제 잠시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교육혁신과 학교지원팀장 허경숙 장학관입니다. 방금 채팅창에 보니 부흥중 신부경 선생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우리 류원정 장학사님 하시고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부응 중에 교육지원청 공문을 모두 모니터링 하는 건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청이라고 써 있는 부분은 고등학교에 계신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되고요. 교육지원청이라고 이제 적혀져 있는 부분은 중학교랑 초등학교에 계신 분들이 해주시고, 행정실이라고 되어 있는 분은 지금 주무관님들께서 해당 그 지원청에 있는 그 카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감 선생님 또 반갑습니다. 작년에 모니터단으로 수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올해 이어서 해주시는 분, 또 새롭게 모니터단에 선뜻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공문을 작성하는 자가 공문을 아름답게 또 친절하게 잘 작성하면 이런 모니터링의 시간을 가지지 않아도 될 텐데 어쩔 수 없이 공문이 학교에게 부담이 되고 또 내용 이해가 되지 않아서 힘들다는 그런 의견들이 지금도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좀 더 많은 선생님의 참여를 공문에 대한 그런 불편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알아보고자 현장 참여 공문 모니터라는 그 사업도 이렇게 함께 병행하도록 하였는데요. 사실은 작년에 그 공문 모니터단이 체크해 주신 친절하지 않은 공문에 대한 체크로 인해서 이 내용이 사실 부서장님의 성과 평가에도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연말에 공문이 상당히 정제되었다. 아주 정선되고 또 보기 쉽게 만들어졌다라는 작년에 또 말에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올해 또 새로 부임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올해 사실은 올 초에 묻고 답하기에 어떤 그 공문에 대한 지적도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친절하게 또 답변도 해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원하는 건 그렇습니다. 공문이 지적되는 사항이 적어질수록 정말 학교의 부담이 적어진다고 생각하고 저희 팀에서 하는 이 잠깐요. 모니터가 원활히 되어서 학교에 부담을 덜어드리고 교육 활동과 그다음에 수업과 그다음에 학생들의 학습 지도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학교 업무 정상화가 실현되는 그 일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1년 동안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대면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학교 업무 정상화 모니터단 협의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직접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한 걸 말씀 안 드렸네요.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 다 초대해 놨거든요. 혹시 뭐 지금 화면에 보실 수 있으면 보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7월 달, 8월 달 이렇게 스프레드시트를 해 놨는데 다 지금 열어져 있으면 직접 입력해 보시면 지금 바로바로 뜨게 됩니다. 누가 작성했는지 또 이 색깔이 지금 변하고 있는데요. 사람마다 뭐 오렌지색, 초록색 이렇게 다 변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부담 사례는 세 번째 시트, 건의사항, 우수 사례, 아이디어, 정책 정비, 업무 경감마다 기능 개선에 직접 입력해 주시면 제 첫 번째 스프레드시트에 화면이 이렇게 통계가 나중에 다 잡히게 됩니다. 숫자로. 초등학교에서는 몇 개 몇 개 이렇게 했는지, 행초는 행정실 초등학교, 행정실 중학교, 행정실 고등학교에서 모니터링한 개수가 이렇게 카운팅 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실에 계신 분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행정실에서는 또 어떤 내용을 부담스러워하는지 저희가 알기 위함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어, 어떻게 또 잘 못 들어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꼭 구글 탭을 이용해 가지고 들어가 주시고요. 초대장,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이메일 있으시죠? 거기에 가면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올 수 있는 초대장을 제가 다 보내놨거든요. 그 초대장으로 해서 들어와서 실시간으로 해주시면 되고 저장 버튼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입력하시면 그대로 저장이 되는 거고요. 또 수정하고 싶으면 그냥 다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 것을 이렇게 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그냥 그 지금 이제 선생님들께서 하신 그 셀만 작성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이 없어도 바로 화면을 닫으면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이것도 이제 모니터단 선생님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 어, 이렇게 업무를 또 지원해주는 지원단이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 내에. 그래서 청내 한동 주무관님께서 이렇게 작업을 또 해주셨는데요. 모니터단 선생님들도 업무가 경감이 되고 또 저희도 업무가 경감이 되고 학교에 계신 모든 분들도 업무 경감이 되어서 학교에서 아이들과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금 계시는 모니터단께서 많은 또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